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내가 태극기를 달지 않는 이유. 1. 광복 후 친일파 등 반민족주의자들을 제대로 처단 못한 이 반쪽 나라가 부끄러워서. 2. 그 친일파들이 새 나라에서 감투 쓰고 마치 애국자인 양 태극기 앞세우고 애국 애족 침튀기는 꼴이 역겨워서. 3. 선거 때면 고무신 한 켤레, 수건 한 장, 설렁탕 한 그릇 더 얻어먹으려고 용수던 놈들이 무슨 관제 행사라도 있으면 미친 듯 손에 들고 흔드는 태극기가 애처로워서. 4. 1980년 전두환이 학살한 광주 시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륙된 미 군정 때의 제주 학살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이 나라가 한심해서. 5. 아버지의 부끄러운 과거가 마치 가문의 큰 영광인 양 그 아들들도 정치한다고 나서는 이 나라에 청산 못하는 슬픈 전통이 서글퍼서. 6. 권투 세계 챔피언이 됐거나 금메달 딴 선수가 가쁜 숨도 가라앉기 전에 옆구리 찔려서 대통령 각하 감사합니다 를 외치던 시절 그 유니폼에 달린 태극기가 눈에 밟혀. 7. 사람 잡아다 고문하는 놈들이 충성한다는 나라와 내가 간직한 태극기의 의미가 똑같다는 것으로 인식될까봐. 8. 예전에 학생들이 최력가스에 눈물 흘리며 피투하고 쓰러질 때 장사 방해된다고 욕하던 사람들이 동사무소 직원이 경찰 눈밖에 날까봐 달아놓던 태극기가 가소로워서. 9. 미군이 이 땅에서 저지르는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도 못하고 한술 더 떠서 쉬쉬 덮어주려는 이 나라가 쪽팔려서. 10. 참교육하자는 선생님들 내쫓고 굳게 잠긴 규문 사이로 국기 개양대의 태극기가 뿌옇게 보이던 아픈 기억 때문에. 11. 평소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역사에 대한 의문 한번 가져보지 않다가 그냥 달아야 한다니까 다 아는 사람이랑 똑같이 취급되기 싫어서. 12. 아무데나 껌이나 침 뱉고 놀러가서 쓰레기 뒤처리 안 하는 정작 쓰레기 같은 족속들이 태극기만 달면 애국자인 줄 착각하는 꼴이 보기 싫어서. 13. 남북이 저마다 다른 국기를 개양하는 것이 사무치게 가슴 아파서. 언제쯤 자랑스럽게 태극기를 달게 되려나. 이상은 방송인 박경호 선생께서 20년 전 PC통신 시절 하이텔에 올렸던 글이래요. 20년 후 지금은 어떠실까요? 그런데 어제 페이스북에 이 글을 올리신 거 보니까 지금도 생각이 별반 달라지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료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주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글쎄요, 어제의 하늘이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제 오사카에 있었는데 오사카는 좀 구름이 좀 많았거든요. 예. 그리고 그저께 2박 3일 동안 교토와 오사카를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계속 흐렸었습니다. 그래도 공기는 우리보다 나았었는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지난주에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을 좀 했잖아요. 근데 어저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타임라인을 보니까 날씨가 너무너무 좋다고 상쾌하다고 모두들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날씨가 어떻길래 했습니다. 오늘은 분명히 제가 떠날 때보다 훨씬 날씨가 좋습니다만 어제보다는 좀 나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왠지. 안 그랬으면은 그렇게들 좋아하셨을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 했습니다. 3월 3일이네요. 양력으로. 3일절을 저는 교토에서 보냈습니다. 교토. 은각사라고 있습니다. 은각사. 교토의 그 동쪽에 이렇게 있는데 그 은각사에서 멀지 않은 도보로 한 20분 되는 그런 한적한 곳이 있어요. 거기에 교토 조형예술대학 캠퍼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저기 조금씩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군데에 뜻하지 않게 정말 윤동주 시인의 시비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예전에 아파트가 있었던 터인데 윤동주 시인이 거기서 시를 썼었대요. 그리고는 시를 쓰다가 잡혀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이 잡혀가기 전까지 머물렀었던 그런 아파트였다는 것이죠. 다 아시다시피 그분은 도지시아 대학이라고 하는 교토에 있는 대학에 다니셨거든요.
예상치 않게 맞닥뜨린 그런 시비 앞에서 우리 일행들은 참 숙연했습니다. 저도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비감한 기분이 들었고요. 일본어로 된 안내문과 일본어로 된 시, 한국어 안내문과 한국어로 되어 있는, 우리말로 되어 있는 서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요. 맑은 날씨만큼이나 기분 좋게 출발하는 그런 3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검은별님 출첵합니다. 민주 안철수 연대 기념 신청곡. 예, 정말 이러니까 제가 나라를 비울 수가 없어요. 세상에. 저 가 있는 동안에 말이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혹은 최선의 선택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많이들 놀라고 많이들 기뻐하기도 하고 많이들 화를 내시기도 하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골수 민주당 지지자, 골수 안철수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런데 제일 화를 내는 데가 보니까 이제 TV 조선이라던가 새누리당이라던가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 경험상 알지 않습니까? 쟤들이 화를 내면은 뭔가 좀 잘하고 있는 거다. 그 화를 낸 대상들이 잘하고 있는 거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야, 이거 무슨 예전에 YS DJ 시절도 아니고 말이죠. 둘이 만나갖고는 머리 맞다고 됐다 하니까 모두 됐다 이렇게 하는 이 방식이 과연 민주주의일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워낙 급박하다라는 그런 한계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됐다 해서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 공당에서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기념으로 들었던 메탈리카의 원, 아니면 U2의 원, 아니면 크리드의 원 중 하나 중에서 U2의 원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케마리님, 일본에서 돌아오셨군요. 봄이긴 봄인가 봅니다. 봄기운이 아직은 약하지만 봄바람에 불긴 부네요. 역시 일본, 그 중에서도 간사이 지역은 따뜻합니다. 가니까 파릇파릇한 것들이 꽤 많이 올라왔어요. 이 온도도 우리보다 좀 높고. 자, 햇살이 너무 따사로운 3월이라고요, 바보님. 내가 좋아님, 오늘 오프닝 멘트 들으시면서 일정 부분 저도 반성할 부분이 있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거죠, 태극기. 일단 태극기의 시초 자체가 뭐라 그러나 어떻게 정부 차원으로 준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홍영식, 개화파 중에 하나였던 홍영식이 박영현과의 홍영식이 미국에 가다가 뭔가 좀 상징이 있긴 있어야 되니까 이 주역에서 착안을 한 태극 그리고 그 사괴를 넣은 것이라고 하죠. 예,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태극기. 그래도 우리가 태극기를 보면 이제 뭔가 가슴 뭉클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국가통합의 상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극기를 달지 않는 이유 3.1절에 구구절절 공감이 되는 부분 많습니다. 물론 2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이랑 좀 다른 건 있습니다만 생각해보니까 별로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해결되지 않은 부분 또는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간 부분들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싶습니다. 태극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애국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국가야말로 예타의 안 그렇습니다. 익태안을 일본어로 한 것이죠. 안익태 선생이 애국가를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이 코리아 판타지도 역시 만주국을 설립했을 때 그 만주국을 위해서 작곡한 만주국 판타지 뭐 이런 비슷한 느낌의 그런 환상곡에서 제목만 바꾼 거 아닌가, 대강 개작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일본인 군국주의자, 일본인 군국주의자겠죠. 그 당시 군국주의 일본의 외교관이었으니까 그분의 가사에 곡을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만주 환상곡에 넣었다는 기록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아무리 좋게 봐주려 하더라도 안익태 선생이 독립운동가 또는 민족주의자 이 정도 아니라는 것이죠. 만주의 계류국을 위한 일을 했다는 것. 현재명도 그랬습니다. 일제시대 때 만주 땅을 돌아다니면서 문선대 비슷한 역할을 한 것이죠. 현재명. 희망의 나라로 작곡을 하셨고요. 그리고 서울대 음대 초대 학장. 말년에 영화를 누리면서 명예를 누리면서 이렇게 가셨죠. 이런 생각하다 보면 좀 가슴이 좀 답답하기도 하죠. 그런 얘기 내가 좋아님. 왕싸가지님, 병일쌤 오프닝 멘트를 듣고 있으니 울컥울컥 우리는 언제 사람다운 세상을 살 수 있을런지. 울서방 결국 입원했다고 올 퇴원했어요. 동네 주민 인사드립니다. 야, 노래 신청 윤민석의 경문원 신청하셨군요. 이제 퇴원했으니까 서방 놔두시고 놀러 가세요. 원래 놀러 가기로 하셨다면서요. 예. 개랑 남자는 길들이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노래 들려주시면 마음의 위안을 삼고 싶습니다. 준비되셨죠? 닉네임이 저랑 비슷하네요. 사가지 두목 님, 깨방정님, 얼른 쾌차하시길. 대리기사님, 태어나셨다니 다행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대리기사님, 지금 제 방송의 PD는 임대웅 PD십니다. 오랜만에 오셨죠? 임대웅 PD는 구민TV에서 최초로 모셔온, 아직은 유일한 음악 담당 PD십니다. 음악 프로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구민TV에서 쓸 여러 가지 음원들 있죠? 저작권 이런 것 때문에 아무거나 갖다 쓸 수 없거든요. 직접 이제 만드시는 거죠. 국민TV의 음악적인 색채를 만드시는 그런 디자이너 역할을 하실 겁니다. 오늘 오프닝 멘트하고 곡 한 곡 듣고 선전 들은 다음에 제가 인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주절주절 원래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좀 짧게 했어요. 앞으로 좀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네, 이렇게 좀 처음엔 좀 짧게 하고서 음악을 듣고, 왜냐? 음악 방송이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주절주절 되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오늘부터 한번 해보려고요. 작지만 저한테는 변하겠죠.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UMC의 음악을 들었습니다. 네, 이분. 얘들아, 저놈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만 하면은 모든 게 쉬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명박근혜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네, 거기 이명박근혜 대립하고 이명박근혜만 욕을 하면 진보가 되는 그런 현실. 왠지 이런 느낌이 드네요. 예. 사실 진보라는 말은 예전에 이렇게 자주 쓰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함부로 하기보다는 조심해서 쓰는 말이었죠. 나는 진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모험이기도 했지만요. 진보라는 정의가 지금보단 훨씬 좁았던 엄격한 것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개혁 세력, 진보 개혁 세력 이렇게 합쳐서 쓰기도 합니다만 적어도 지금의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을 진보 세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네. 상대적으로 새누리당보다는 진보적이다. 이명박근혜보다는 진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다 동의를 하시진 않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안철수 신당이 뭐가 다르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리고 그분들의 지적이 허무맹랑한 것도 아닙니다. 근거들이 있어요.
그렇게 따져보니까 새누리당과 안철수 신당이 합당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합당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화가 나시는 분은 그렇다 그러면 안철수 신당이 새누리당에 흡수되거나 서로 합당을 했다거나 또는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했다거나 이런 것보단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타는 불에 기름을 끓는 그런 발언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게시판 가볼게요. 붉은 늑대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군요. UMC의 미디어돌 3.0 함께 들으셨어요. 나는 사람님께서 출첵 앞으로 기대가 많아요. 역사에 남을 신당 되길. 예,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사실 이번 지방선거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찍을 수가 없다, 선거 보이콧 해야 되나, 이런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조직은 있고 역사도 있고 실체도 있는데 간판이 없는 당과, 간판은 있지만 내용이 부실한 그런 당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건 좋겠죠. 그 반대가 된다면 정말 최악이겠지만요. 안철수 신당을 맞아들여서 안철수의 얼굴을, 가오를 심하게 상하게 한다거나 또는 반대로 안신당에서 민주당의 어떤 부분을 배척하려고 한다거나 이래버리면요. 그래서 잘 되면은 활발한 토론 끝에 화학적으로 융화되는 것이고, 나쁘게 되면은 개싸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귀요미 김용민님께서 미디어돌 3.0 글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봄은 이렇게 오는데 마음은 아직도 동토입니다. 라고 서태훈님. 아, 이게 뭐죠? 진짜 연한. 예. 윤민석 씨 노래는 울분이랄까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게 하네요. 조빵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경문원. 이 음악이 나왔던 때가 바로 탄핵정국 그 즈음이었습니다. 이 경문원, 너희는 아니야, 이 두 노래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거리에서 항상 울려지던, 하루에도 몇 번씩, 하루 집회에서도 몇 번씩이나 울려 퍼졌던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숟가락 포장지님, 맞아요. 얘들아 저놈이 나쁜 놈이다 하는 이 노래가 제목이 미디어돌, 메디아돌, 네, 영어로 이렇게 써야 됩니다. 3.0이라는 UMC의 음악입니다. 또 하나의 약속을 어제 보셨다고요? 귀요미 김용민님. 아직 손익분기점도 못 넘었다고 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맞아요. 70만 명이 돼야 되는데 아직 50만 명이 부근인가 봅니다. 그래서 영화 관계자들이 지금 매우 슬퍼하고 있다, 우울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전언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또 하나의 약속. 어느 영화 제작자가 말이죠, 어느 영화 제작자한테, 기자한테 연락이 왔대요. 기자로부터 어느 영화 제작자한테 연락이 왔대요. 자, 솔직히 냉정하게 이 영화를 좀 평가해달라. 예? 그래서 그 영화 제작자는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 제안을 거부했대요. 왜? 영화는 영화 내용으로 물론 평가를 하는 거지만 이 영화는 보통의 방식으로 제작된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또 보통의 의도를 갖고 영화를 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영화라는 것은 뭡니까? 원래 잘 만들어갖고 잘 팔아먹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모집하고 제작자 두고 말이죠. 제작 부장 두고 이런 건데, 이거는 하나의 르뽀, 고발,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협찬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십시일반으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상영관도 제대로 못 잡으니까 상영관을 몰아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단체 관람 또는 보기 운동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총체적인 것으로 얘기를 해야지 영화 내용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헛똑똑이 있잖아요. 헛똑똑이. 네? 비판을 위한 비판, 이론을 위한 이론. 저는 그래서 그 영화 제작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참 훌륭하다는 생각했습니다. 영화 제작자야말로 가장 냉정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왜냐? 이 사람은 자기가 돈을 끌어다 모으거나 아니면 자기가 돈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평가가 높다 하더라도 망하면은 끝이고, 아무리 막장 드라마처럼 만들었다 하더라도 제작 흥행이 되면은 그것으로 일단은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게 영화 제작자의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제작 제대로 말아먹고서는 패가 망신한 분들이 어디 한두 분이겠습니까? 근데 이분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참 고무적이다. 뭐 이런 생각했습니다. 영화 또 하나의 약속. 그렇구나. 한 번 더 보기 운동할까요? YB의 담배가게 아가씨. YB가 영어로 부른 겁니다. 이 곡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하겠다고 영역을 한 거죠. 미국의 꽤 유명한 매니저와 YB 측이 YB가 그동안 발표했던 음악을 다 들어보고서 면밀히 검토해서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 노래를 지목해서 이 노래를 번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원래 락의 어법 자체가 서양 거니까, 미국 거니까 그런 어법으로 만든 노래를 아무리 잘 해봤자 흉내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담배가게 아가씨는 우리 고유의 된장 냄새 나는 선법이 있으니까 이것을 정한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정한 것이죠. 중간에 그 미인, 신중현 선생의 미인 리프도 잠깐 들어있었잖아요. 기타. 띠디디디디디디디디 이거. 네. 진보와 보수는 개뿔, 진실은 개혁파와 수구파라고 생각합니다. 언론과 수구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그신사님, 황봉할님 본인이 쓴 건 아니죠? 네, 이 땅에서는 언제 진보와 보수의 이념 대결이 있었습니까? 민주세력 때 매국노 후손 정치 깡패 잔당의 대결이 있었을 뿐. 그러니까 말이죠. 진정 그 진보를 자처하시는 분들,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도 저분들은 진보다 하시는 분들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안철수 신당 한 묶음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여백님 잘 들으셨죠? 시거렛 걸, 담배가게 아가씨. 담배가게 아가씨를 시거렛 걸이라고 하는군요. 깨방정님, 김한길에 이의 있습니다. 위치는 김광진 의원, 전 지지합니다. 훌륭합니다. 아니, 언제부터 민주당이 해산, 합당, 신당, 창당의 권한을 당대표 1인에게 부여했습니까?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거죠. 바로 이겁니다. 밀실에서 둘이서 됐나 됐다 하고서 이렇게 가는데 그 결과, 그러니까 됐나 됐다 이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공당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당에서 됐나 됐다 해서 우르르 따라가기만 한다 그러면 이게 당이겠습니까? 네. 사당이죠, 사당. 공당이 아니고. 아르텔라님, 날씨 좋아. 창문 열고 환기시키고 빨래 해놓고 있는데 새 한 마리가 날다 떨어지네요. 다친 듯. 저 떨어지는 새가 닭이길 기대했네요. 네. 왕사가지님께서 올려주신 야합이고 통합이고 나는 한 놈만 팬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도대체 언제쯤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매스컴에 나타날까. 사도 요한님, 김한길 안철수당 잘되길 빌어야죠. 지금은 이렇다 할 판정은 하지 말아야 할 듯. 그렇군요. 신청곡 손병희 형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역설적인 노래가 될 듯 이제 나란히 가야 하니까 언제 다시 끝날지는 몰라도 말입니다. 미녀들의 수다에서 나온 따로 새누리당 같은 곳은 핀란드에는 없다 하네요. 그래요. 예, 저도 들었었습니다. 그래도 막걸리와 한국이 좋아서 있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아는 것 같은 따로. 이 이야기는 참 오래전에 이야기했답니다. 라는. 핀란드를 이루고 있었던 핀족. 네. 핀란드는
유럽에 있지만 상대 몽골리안의 그런 혈통이 그 땅에 많이 살고 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죠. 청라에서님,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조경태 같은 딴 나라당 프락치가 많아질 것 같은 불길한 합당이네요. 뭐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안철수 신당이 신당을 창당을 민주당과 합동을 하자는 이유 중에 하나. 사실 안철수 신당에는 신자가 붙어 있습니다만 참신하지 않은 인물들이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들과 함께 새정치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들 말이죠. 민주당에서 잘 안 돼서 그쪽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사실은 그 유명한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뭐 이렇게 토론하고 뭐 합의 이끌어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온오프가 잘 조화된 그런 정당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참여당 시절부터, 그리고 지난번 대선 전에 그런 과정에서도 시도되었었고 재개되어졌던 그런 거 말입니다. 온오프가 결합된 그런 정당. 오케이 마리님, 다행스럽게도 3월 1일부터 상영관 확대됐습니다. 개봉 4주차의 극장 확대는 이례적이란 이야기. 끝난 게 아니니 다들 한 번씩만 보러 가요. 자, 모두 손뼉 치면서 환영합니다. 오늘은 월요일 2부는 아시죠?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와 함께하는 스포츠 이야기, 스포츠당, 소치올림픽 특집에서 이제는 돌아와서 60년대 한국 엘리트 체육, 지지난번에 민관식 씨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오늘은 그 뒷얘기 다시 이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쿠바를 떠나네 두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나란히 가지 않아도를 틀겠습니다. 나란히 가지 않아도 2002년 대선 월드컵 대선 치르면서 느낀 감정을 담은 노래였고요. 미국에 의한 이라크 침략이 터졌을 때 멀쩡하게 녹음했던 거 다시 다 갈아엎고서는 가사를 새로 해서 두 번째 버전을 녹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더 들었는데, 그리고는 재작년에 제가 5집을 낼 때 대선을 앞두고 잘 되자 하는 바람에서 다시 녹음하면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많은 분들을 코러스로 부탁을 드렸어요. 잘 들으시면은 한동준 씨, 안치환 씨, 윤도현 씨 목소리가 코러스 부분에 첫 코러스에 들릴 테고, 그 다음에는 권혜효, 조국, 한쌍, 그리고 노정열, 오연호 대표는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대표 맞습니다. 이 한쌍의 목소리도 들릴 테고, 또 노래패 우리나라의 가수들 목소리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저와 함께 학생운동을 했었던 친구, 선후배들도 목소리를 보탰죠. 예, 나란히 가지 않아도